청와대 참모와 저희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. 쌍팔짱이라고요. 팔짱을 왼쪽 오른쪽 둘 다 낀. 그런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팔짱은 도대체 언제 사이좋게 낄 수 있을까요?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사당 대표와의 점심 식사 뒷얘기가 참 많습니다.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. 같이 만나보시죠. 시장에 모시고 오네. 저는 가서 각별히 또 인사를 잘 드려요. 친하시잖아요. 그럼 학교 선배님이시고. 시장님 어디서 만나셔서 모시고 발장을 내가 직원이 소자방까지 나가고 근데 막 뒤에서 뛰어와서 문 열어드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지난번에 대통령이 먼저 무슨 총리공간이신가요? 네. 대통령이 이렇게 하실 때 마치 빼는 것 같아요. 그런 사진이 한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. 밖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 남편이 믿어주는데요. 근데 그냥 빼는 정도가 아니라 한사코 빼는 모습 보셨습니까? 이거는 우리 저기 맞습니다. 아니죠? 이거 우리 게 아니죠? 이거 무슨 개미 무슨 저 매미. 걱정 마세요. 제가 지켜드릴게요. 근데 상당히 해롭습니다. 아니 놔두세요. 제가 저기 은근히 죽어요. 밟아야지 그걸 잘. 이거 다른 조심하셔야 돼요. 추미애 대표가 밟아야지 했더니 문 대통령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우리가 못 봤던 미공개 영상들이 조금씩 하면서 재밌는 소소한 볼거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진짜 저희는 원래 하려는 본질 얘기를 해보죠. 이종훈 박사님. 추미애 대표가 딱 걸어 올라오니까 임종수 실장이 불이렇게 쫓아와서 내려왔단 말이에요. 참 불화설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두 사람 다. 네, 그래서 이제 팔짱을 딱 끼지 않았습니까? 대리 팔짱 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대리 사과 문제로 해서 추미애 대표하고 사실은 관계가 더 냉랭해졌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장하성 실장도 그렇고 임종석 실장님도 저렇게 내려가서 저렇게 굳이 대리 팔짱까지 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날선 얘기가 나올까봐 사실은 사전에 조금 입막음용으로 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추미애 대표도 이제 나름 또 고단수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절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보니까 직접 또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당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하셨던데, 그러니까 서운한 바가 좀 있긴 했겠으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리 팔짱까지 끼워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죠. 네. 예, 위원장 의원님 말씀처럼 추미애 대표가 이제 서운한 말을 좀 이렇게 건넸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기 전부터 작심하고 좀 준비했다.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저는 아마 저 말을 언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. 시작할 때 하면 분위기 좀 깨는 것 같고 일단 헤어질 때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면 사실은 저렇게 다른 당 대표가 있는 데에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저렇게 섭섭한 이야기 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자리는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저런 이야기 했다가는 레이저 바로 맞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 추미애 대표가 왜냐하면 저 정도 하면은 원래 이제 이게 회합을 하면 따로 또 여당 대표는 불러서 잠깐 또 독대를 한다든지 그런 또 세레모니가 좀 있어야지만이 추미애 대표도 아예 가서 그냥 따로 만나고 왔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힘도 좀 들어가고 할 텐데 사실 추미애 대표하고는 지금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지금 안 하시고 단독으로 만나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 대표가 뭔가 이야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어제 야당 대표들 있는 바로 면전에서 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에
상당히 좀 뼈가 있지 않습니까? 이 대리사과라는 이야기. 내 허락 없이 왜 내가 했는데 왜 딴 사람이 하느냐라는 대리사과 있고, 사실 저런 것들이 보면 조금의 당청 관계에서 좀 이것거리는 그런 모습을 사실 어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약간 비겁거리는 당청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. 화면 같이 보실까요? 근데 이게 저 날씨하고 정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가뭄 끝나면 홍수 끝나면 폭염, 이제 폭염을 지나가면 태풍, 건기우기다. 점점 건기옥으로 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연간 강우량은 비슷한데 내릴 때 확 안 내려버리고 그다음에 마른 올 장마 때는 확 안아버리니까 집에 이거 뭐고 좀 떨어져야 뭐 주 상추, 이 3종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, 그쪽에서. 날씨 얘기할 땐 문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다가 저 추 얘기를 할 때 또 문 대통령이 일단 웃음으로 넘겼습니다. 우리가 진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니까 문 대통령하고 추미애 대표가 관계가 정말 거리가 있는 거예요? 아니면 회복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? 아니, 그 회복 안 되면 심각한 문제죠.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진짜 심각한 문제고,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해서 여당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,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로 지금 국회가 올스톱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만, 여당 당대표로서 또 그 발언을 했다고 사과하기도 굉장히 좀 머쓱한 분위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결국은 대리사과 형식을 띠면서 결국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좀 함께 실려 있었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그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그 입장이 좀 난처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 추미애 대표를 패스를 해버리고 그냥 패싱하고 넘어간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, 그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좀 서운한 감정을 삼추에 비교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저 어제 저 상황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로 확인했던 이 박지원 전 대표가 추미애 대표의 이런 공개 발언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저는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과한 이후로 일체 추미애 대표의 모든 것은 잊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, 또 이게 발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하실 말씀이 있으면 두 분이 하셔야지, 사당 대표들 앞에서 그걸 또 꺼내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, 추미애 대표는 음식이 아니잖아요. 네, 뭐 이제 지금까지 저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안 하셨던 분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, 홍준표 대표가 사실 봉사활동을 갔는데 점심을 40분 먹고 봉사활동을 1시간 했다,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보여주기 쇼가 아니냐, 뭐 이런 그 비판을 겪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이 청주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었는데, 뭐 사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해서 2시간 일찍 그 일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사이에 또 홍 대표님은 또 다른 일이 있었는지 뭐 갖고, 또 사실 처음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그 구준대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장화를 신는데 혼자 신지 않고 또 당직자가 또 신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또 여러모로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, 이벤트를 하고 할 땐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,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야당의 힘을 기르고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, 작은 것,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. 저게 그냥 뉴스가 아니라, 왜냐하면 그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문 대통령 초청을 거부하고 간 수해 복구 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데, 홍준표 대표의 논란에 오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. 들어보시죠. 마치 이제 학교 학생이 이제 수업 가야 될 시간에 수업 안 가고 자원봉사하러 가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. 그게 자원봉사라는 좋은 어떤 행위를 위해서 수업을 빠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. 그래서 국민을 실망시킨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으면 홍 대표 앞으로 문 대통령 만나기 더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아마 독상 차려달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고요. 아니, 저렇게 해서 간 자원봉사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화도 남이 신겨주고,
그래서 황제봉사. 그리고 또 1시간 찔끔 봉사해서 불량봉사.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은 게 전 참 납득이 안 가요.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안 갔기 때문에 더 주목을 했고 기자들이 그래서 더 많이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랬죠. 예. 그렇다면 그 계기에 정말 뭐 국민을 향해서든 또는 청와대를 향해서든 뭔가 좀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질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왜 그 좋은 기회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망쳐버리셨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. 홍준표 대표 얘기를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정리할게요.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